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문제, 바로 계약갱신하고 나서 중간에 이사 갈 때 부동산 중개수 수료는 대체 누가 내야 하는가?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상황이죠. 진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난감한 질문입니다. 약속한 기간을 다 못 채웠으니까 왠지 세입자가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계약이니까 집주인이 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헷갈리죠? 자, 그래서 복잡한 법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. 네, 정답은 바로 집주인입니다. 계약이 갱신된 후에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. 바로 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지켰을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.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아니, 왜 집주인이 내는 거지? 그냥 제 생각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니죠. 지금부터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법률, 법원 판례, 그리고 정부 해석까지. 이 세 가지 아주 단단한 기둥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든든한 근거들이 대체 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?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 근거는 뭐니 해도 바로 법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요, 계약이 한번 갱신된 다음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저 나갈게요 하고 통지할 수가 있어요. 중요한 건 이게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. 법이 보장하는 아주 정상적인 계약 종료 절차라는 거죠. 두 번째 기둥은 법원의 판단, 바로 판례입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결론을 한번 내렸어요. 특히 1998년에 있었던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있는데요.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딱 정리를 해줬어요. 법이랑 법원 판결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여지가 없어진 거죠. 바로 이 문장. 이게 그 유명한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.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. 진짜 명확하고 단호하죠. 아니, 법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? 그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법원의 논리는요, 들어보면 하실 거예요. 정말 간단하고 상식적이에요. 뭐냐면 이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잖아요. 그쵸? 근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서 그 시점이 그냥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거예요. 없던 돈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. 와, 진짜 명쾌하지 않나요?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 권리를 제대로 쓰려면 꼭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3개월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3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. 내가 집주인한테 저 나갈게요 라고 말한 그 순간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법적으로 진짜 계약이 끝나려면 정확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3개월이 무슨 뜻이냐면요,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순간 3개월짜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나는 그날 우리 계약은 법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 게 맞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처럼 3개월 딱 채우고 나가는 건 내 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정상 종료예요. 그런데 오른쪽처럼 3개월을 못 채우고 급하게 나가야 한다? 이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이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. 그래서 보통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,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. 네, 바로 이거죠.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내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수수료 낸다고 써 있는데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. 이 특약, 과연 법보다 힘이 셀까요?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. 이 법의 내용보다 임차인, 즉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효력이 없다라고요. 그러니까 법이 보장해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특약은
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. 첫째, 꼭 문자나 내용 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걸로 해지 통보를 하세요.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요. 둘째, 집주인이랑 얘기할 때 법에서 보장하는 3개월 규칙에 따라서 라고 운을 떼 보세요. 내가 뭘 좀 아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건 무효일 수 있다는 사실. 이걸 믿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내가 가진 권리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돈과 감정 소모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. 지금 한번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